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빈털터리 남자가 베푼 약간의 적선을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 한 여인의 순정과 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화요일, 목요일 2번으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김기현은 경상도 땅 경주 사람이고 썩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나 소년 시절부터 무예를 닦아 약관의 나이에 무과에 합격했다. 그러자 공연히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 권세 있는 벼슬아치에게 뇌물을 바치면 벼슬길이 절로 열리리라 생각했다. 모친을 구슬려 청괭이에 돈을 꾸려서 상경에서는 정승판서의 문화를 엿보았으나 발이 막혀 접근하지도 못했다. 매일 대갓집 청지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도박이나 하다가 1년도 못 되어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집으로 내려갔다. 기현은 어머니를 속였다. 아무 어른 아무 대감이 다 저와 절친합니다. 이번에 천개미만 가지고 올라가면 지방의 수령 한 자리는 맡아놓은 거고 병마절도사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그럴듯하게 여겼다. 드디어 논바치며 세간까지 팔아 재물을 짊어지고 기현은 다시 상경하였다. 또다시 1년이 못 되어 전과 같이 탈탈 털어버리자 집에 갈 면목이 없어졌다. 그러자 한양에 앉아서는 사람을 보내어 돈을 독촉했는데 마치 내일 모레면 어느 고을에 부임할 것 같이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행여 허비하는 줄은 생각지도 않고 요청대로 시행하였고 이렇게 하기를 전후 몇 차례가 되었다. 어느 날 집에서 기별이 왔다. 땅과 집과 노비를 전부 내다 팔고도 빚이 산더미같이 쌓여 어머니와 처자식이 이웃집 행랑에 새들어 산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기현은 골패짝을 내던지고 탄식했다. 네, 이게 무슨 꼴이람. 한양 와서 놀기 10년에 대감 낯바닥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면서 공연히 늙은 어머니를 속여 우리 집 재산만 탕진하다니. 행장을 수습하고 보니 남은 돈이 대략 7, 80괴미가 되었다. 노름판에서는 며칠거리에 불과하지만 집에 가지고 내려가면 늙은 어머니를 몇 달은 잘 봉양할 수 있겠구나. 한숨을 쉬며 탄식하고 드디어 같이 놀던 노름꾼들과 낱낱이 손을 흔들어 작별하고는 하인과 말을 재촉했다. 도성문을 나와 한강을 건너서는 정오 무렵에 거여객점에 말을 메었다. 흉년이 여러 해 거듭 든 데다가 때마침 춘궁기라 객점 앞에는 유랑민과 거지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중 헐벗은 채 아기를 안고 웅크리고 있는 깊이 병든 모습의 여인이 유독 기현의 눈에 띄었다. 식사하다가 기현은 하인에게 말했다. 저기 있는 여자를 잠깐 불러오너라.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쪼그리고 앉았다. 기현은 대궁상을 물려주고 돈 2괴미를 내어주면서 말했다. 속담에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고 했소. 이 돈을 가지고 헌적삼과 떨어진 치마라도 사입고 구걸을 해도 하시오. 그리고 기현은 말에 올라 길을 재촉했다. 가뭅한 여인은 말 뒤를 쫓아오면서 소리쳤다. 나으리, 어디 사십니까? 나는 나으리가 아니오. 경주 사는 김선달이지. 언제 다시 뵐 수 있을는지요? 나는 이번 걸음에 한양을 영영 떠나가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오. 그러고는 말을 채찍질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 객점 주인은 나그네가 사람 구해주는 것을 보고는 문득 측은지심이 생겨서 여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 너에게 헌옷을 한 벌 줄 테니 입고는 설거지나 거들면서 손님이 남긴 밥일지언정 먹으며 살아갈 생각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며칠 지나서 강원도 담배 장수가 담배 50발 한 짐을 지고 올라왔다. 객점 주인이 값을 물었다. 얼마에 팔 거예요? 엽전 2꿰미면 놓고 가지요. 여자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청했다. 전번에 선다님이 주신 돈이 꼭 엽전 2깸이에요. 제게 파세요. 한 달 만에 담배값이 가파르게 올라 담배 50발로 거의 20여 깸미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여자는 객점에 빈칸 하나를 세내어 어물, 과일, 생강, 마늘, 치자, 쪽, 지초 등 여러 가지를 벌려놓았다. 얼른 사고 얼른 팔고 하여 그해 겨울에 가서는 여러 배의 이득을 보게 되었다. 돈이 벌림에 따라 점포도 늘려가서 집신, 미투리, 종이, 명주, 비단 등까지 취급했으며 겸하여 떡이나 청주와 탁주 등 음식물까지 팔았다. 10년간 매년 풍년이 들고 세상이 태평하여 능묘 행차에 풍류놀이가 거리를 메우고 세도가에 바치는 복물짐으로 마필이 길을 연이었다. 게다가 봄가을로 과거 시험을 봐서 선비들이 다투어 상경에서는 문물이 성왕을 이루는 시절이 되었다. 그 당시 한양 인근의 객점들은 제각기 날마다 10곱, 100곱의 이득을 보기에 이르렀다. 여인 또한 돈을 많이 벌어 수만 양의 부자가 되었고 어린 아들도 이제 오척 소년으로 자랐다. 그리하여 객점 옆에 큰 집을 사서는 점포 여러 칸을 만들어 하인을 많이 두고 장사해서 거여 근처에서는 제일 가는 부상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근처의 건달 중에 여자가 재산 많은 과부인 줄 알고는 기둥서방이 되려고 노리는 자들이 많았다. 이놈들이 객점 주인과 작당하고 감언이설로 수작을 걸어오자 여인이 부엌칼을 가져다 제 앞에 턱 놓고는 건달들에게 제 직심을 토로했다. 쇠내는 본래 어느 고을 양민의 딸입니다. 양민에게 출가했다가 거듭든 흉년에 남편은 굶어 죽고 요행이 아들 하나를 두어 업고 걸식을 했었지요. 병이 깊이 든 데다가 주위와 주림에 다 죽어가는 판에 천만 뜻밖에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선다님을 만나 드시던 밥상을 물려주시고 노자를 떼어주신 덕분에 죽어가던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또 선다님이 주신 돈을 미천으로 삼아 돈을 벌어서는 오늘날 우리 모자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의 털끝 하나도 다 선다님이 주심이라. 내 어찌 은인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개가하겠습니까? 선다님이 오시면 나는 응당 그분을 따를 것이요. 오시지 않더라도 다만 죽음으로 정조를 지킬 따름입니다. 피를 볼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다가오세요. 기필코 같이 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헛된 생각일랑 아예 하지들 마시고 본부인에게 어서 돌아가도록 하세요. 여인의 당찬 말을 듣자 건달들이 모두 놀라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다. 여인이 혼자 생각하기를 여기 오래 있다가는 험한 꼴을 당하고 말겠구나. 하고서는 가옥을 처분하고 흩어진 재물을 모두 수습해서 숭례문 밖 2번째 집으로 이사했다. 그 뒤로 날마다 김선달 만나기를 고대했음은 물론이다. 전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후편은 목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거여는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를 말합니다. 꿰미는 물건을 꿰는 데 쓰는 끈이나 꼬챙이 따위 또는 그것에다가 무엇을 깬 것입니다. 대궁상은 먹다 남은 밥상입니다. 선달은 문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주로 묵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만을 가리켰습니다. 선다님은 선달의 높임말입니다. 발은 담배 등속을 한 발 정도의 길이로 엮은 것입니다. 지초는 영지버섯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필담 이상의 차산 필담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이우선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편역한 2조 한문단 편집의 내용을 주로 빌려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간송미술관의 기사 및 사진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신윤복, 김득신, 조영석 그리고 정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스타, 아이스탁바이 게티 이미지, 조이 일러스트 이미지 그리고 게티 이미지 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